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그 스태틱 파일을 제공하는 그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인 파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그 튜토리얼 레퍼런스는 여기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같은 정적인 파일,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서버에 놓여진 어떤 설명문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통 그 익스프레스에서 만들어 놓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위 웹서버 폴더 안에다가 서폴더 하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퍼블릭이라는 서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그 freepik.jpg 지금 그림 하나를 그냥 제가 링크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거기에 넣으시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시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퍼블릭이란 폴더 하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일단은 그 서버는요 Ctrl C 해서 스탑을 시키고요. 현재 폴더가 www고요. mkdir 해가지고 public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퍼블릭이라는 폴더 만들었죠. 그래서 글로 갑니다. cd public 왜냐하면은 이 안에다가 파일을 넣을 건데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따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걸 그냥 가져와 보세요. 그 freepik.jpg라는 클릭하면 요 그림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 폴더에다가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은 지금은 여기 퍼블릭으로 지금 사실 여기 www 폴더 밑에 퍼블릭이라는 요걸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퍼블릭이라는 폴더에다가 요 freepik.jpg라는 파일을 넣을 겁니다. 그냥 넣으세요. 자, 그러면 글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렉처 노트로 돌아가고요. 요곳에 위치를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여기 디렉터리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www 밑에 퍼블릭에 와 있고요. ls에 보면은 freepik.jpg라는 파일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에서는요, 내장되어 있는 미들웨어 함수가 있습니다. 그 미들웨어 함수가 뭐냐면 미들웨어라는 그 개념은 중간적인 어떤 전달 역할을 하는 함수인데 express.static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익스프레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오브젝트 만들면 거기서 제공되는 소위 메소드죠, 일종의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static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app.use 그러니까 express.static 이렇게. 그러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미들웨어를 우리가 함수를 넣을 때는 app.use라는 요 메소드를 씁니다. 그리고 사용할 함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들웨어 함수가. 그리고 사용할 미들웨어 함수의 이름은 express.static이라는 건데 정적인 파일을 제공할 때 쓰는 그러한 소위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위치를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public이라고. 지금 폴더 이름이 public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스태틱 파일을 요청했을 때 여기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미들웨어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미들웨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응답 과정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떠한 동작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미들웨어라고 하고요. 익스프레스는 요청이 들어올 때 그에 따른 응답을 보내주는데 응답을 보내기 전에 미들웨어가 지정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미들웨어에 이렇게 스태틱 퍼블릭으로 가라라고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는요
app.use라는 이 메소드를 쓰되 미들웨어는 거기에 아규먼트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사용할 미드웨어를 응답을 보내기 전에 먼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한 게 있다면 npm 검색을 통해서 찾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라우팅 부분 위에만 넣으면 됩니다. 즉 app.get이나 app.post 위치는 좀 중요한데 사실은 상관없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잘 동작하게 하려면 app.use 미들웨어는 get이나 아니면 post와 같은 라우팅 앞부분에 먼저 우리가 위치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 또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get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pp.use 미들웨어를 이렇게 넣을 건데요. 여기에 미들웨어는 express.static라는 거고 이 친구의 폴더 이름을 public 이렇게 적어주면 요 미들웨어가 이 get이라는 것이 작동되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리턴 해준다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퍼블릭 밑에다가 freepik.jpg라는 걸 넣었죠. 그런데 그 위치가 퍼블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소위 파일 이름이 오든지 간에 스태틱 파일 이름이 오면 그거를 여기 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폴더 이름을 쓰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요청을 합니다. 즉 http localhost 3000 다음에 /freepik.jpg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장을 하고요. 우리가 요 미들웨어 라인 코드까지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이 앱이 실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위치가 잘못됐네요. 위치는 pwd 퍼블릭에 들어와 있으니까 cd 점 2개 찍으면 상위 디렉터리로 옮겨가는 거고요. 여기서 노드 앱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행이 됐고 우리가 실습해 보고 싶은 자 여기서 /freepik.jpg였죠. 이름이 엔터 쳐 따라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즉 폴더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퍼블릭 폴더 안에 그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틱 파일입니다. 이건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스태틱하게 여기 이 서버에 퍼블릭 폴더에 놓여 있는 거를 가져오는 방법. 이것을 소위 스태틱 소위 파일을 서비스하는 방식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적 파일의 위치를 퍼블릭 폴더로 정해주고 나면 폴더 이름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퍼블릭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 놓은 거고요. 만약에 퍼블릭 2면은 퍼블릭 2라는 폴더 만들어 있어야겠죠.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그런 소위 할 때 이 퍼블릭이라는 폴더 밑에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폴더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메인 / 파일 이름 직접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퍼블릭 폴더에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실험해 본 것처럼 만약에 퍼블릭 폴더에 또 다른 서폴더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이미지즈 밑에 other jpg 예를 들어서 이 other jpg라는 게 뭔가 볼까요? node.js 소위 아이콘이네요.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여기 퍼블릭이라는 폴더 밑에다가 우리가 또 여기다가 새 폴더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일단은 저장을 하고서 다시 옮겨 놓겠습니다. 여기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위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을 other.jpg라고 png 파일이거든요. 그냥 other.png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폴더를 images 만들고 그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서 other.png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자, 여기 가서 또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잠깐 멈춰 볼게요. 사실은 멈출 필요는 없는데 이 폴더의 상태를 보기 위한 거니까요. cd public
여기 images라는 폴더가 생겼네요. ls-al 해보면은 images는 폴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mages에 가보면은 other.png라는 파일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는 이거는 일단 서버는 또 다시 구동시켜야죠. 그 위치는 지금 원래를 옮겨놓고 노드 앱을 실행시킨 후에 그 소스 코드를 바꿀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퍼블릭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그 이미지만 불러오면 될 겁니다. 여기 어디에 위치가 있더라?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서 프리픽을 하는 게 아니라 images니까 images 밑에 other.png 따라 가져오죠. 잘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만약에 지금 그림만 가져와 봤는데 test.html을 만들어 놓고서 그 test.html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또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새로운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trl N 한 다음에 이거는 그 HTML 파일을 만들 건데 명확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느낌표 doctype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정확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헤드는 그냥 무시하고 body로만 구성된 아주 간단한 h1 엘리멘트 HTML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우리가 여기 퍼블릭 밑에다가 놔둘 거예요. 파일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또 테스트라고 해봐도 돼요. 테스트 하이픈 HTML로 할까요? 테스트 하이픈 이름이 HTML 확장자랑 똑같으니까 헷갈릴 것 같네요. HTML 포맷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놔두고요. 폴더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또 서버를 끄기가 귀찮아서 그냥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test.html 따라 here comes a static HTML 파일이 들어오죠. 즉, 그 퍼블릭 폴더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름만 알면 얼마든지 그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tatic 파일 서비스입니다. 요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app.use 다음에 아규먼트로 express.static middleware 메소드를 써주고 그리고 그 폴더 이름을 써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소한 그 문법이긴 하지만 이것만 알면 앞으로 간단하게 계속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소위 static 파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응답용 라우팅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pp.get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라우터를 만들 건데 기본 라우팅은 이렇게 슬래시 하나로 된 이러한 소위 여기 소스 코드 다시 한번 볼까요? app.js 가서 요거였죠.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거 하나를 또 만들어 보는 겁니다. 라우트라는 이름,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라우트 우리 키워드를 그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얘를 불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hello route with image 한 다음에 무슨 말을 쓰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이미지의 값으로 소위 퍼블릭 폴더 밑에 있는 스태틱 파일을 활용하는 그러한 페이지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쵸? HTML에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이런 식의 문법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딩을 가서 그러니까 그 라우터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익스프레스라는 이 패키지를 쓸 때는 라우터를 자꾸 만들어 놓는 게 답입니다. 결국엔 app.get이라는 또 다른 라우터를 하나 만든 건데 라우트라는 이름으로 아예 만들 거고 여기서는 function request response 자 그리고 res.send라는 이러한 그 문법으로 하는데 여기에 그 이름을 여기 내용을 그대로 한번 흉내내 볼까요? hello route with image 그런데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img 태그를 써가지고 HTML에서요. ser source는 근데 source 파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현재 그 루트 폴더 밑에 퍼블릭이 아니라 여기 스테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래시 다음에 frepik.jpg 하면은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자, 한번 제대로 진짜 작동되는지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이거는 그 코드를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route라는 이름의 hello route with image 잠깐만요. 이미지가 왜 안 나오죠? .jpg 제가 스펠링을 잘못했어요. SCR이 아니라 SRC, source니까요. 요걸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커맨드 S 다시 저장하고 이것도 다시 한번 실행시켜야겠네요. 소스를 또 바꾼 관계로 이거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잘 되네요. Hello route with image 한 다음에 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너무 크네요. 그죠?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그 width를 300픽셀로 한번 바꿔서 Command X Ctrl C run Enter 많이 작아지지는 않네요. 300이면은 훨씬 더 작게 해야 되나 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라는 곳에다가 스테디 파일을 놓고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라우팅을 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동적인 파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다이나믹하게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뭐 추후에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p.get인데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의 라우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라는 거는 새로운 웹 서비스 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면은 제공해 줄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 variable 리스트를 하나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li 태그를 써 가지고서 목록 작성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5개를 하네요. 0부터 1, 2, 3, 4, 5 계속 반복해서 이걸 만들고 time이라는 변수에는 날짜 정보를 date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오브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메소드고 그래서 date라는 날짜 정보를 여기 가져오고 그 날짜 정보를 여기다가 프린트 해주는 그리고 리스트는 unordered list 태그 앞과 슬래시 unordered list 태그 뒤에 있어야지만 제대로 동작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h1 엘리멘트를 이렇게 문자열로 쭉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열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HTML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자열로 크게 그리고 그것을 샌드 해주는 이런 방식을 쓴 건데요. 자, 이 코딩도 우리가 이거는 뭐 조금 길긴 하지만 의미가 꼭 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관계로 컨트롤 C 해서
카피해서 우리가 이 라우터를 하나 제일 마지막 라인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V 하면은 즉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의 그 브라우징을 했을 때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날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커맨드 S 저장하고요. 다시 서버도 또 껐다 켜야죠. 자,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라우트가 아니라 다이나믹이었죠. DYNAMIC라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Hello Dynamic H1 엘리멘트로 그리고 리스트 엘리멘트 5개 나왔고 오늘 날짜와 시간이 정보가 데이트로부터 얻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거죠. 지금 보면은 그 14시 50분 39초인데 제가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55초로 바뀌었네요. 즉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맞춰서 새로운 값이 그 저장되는 리턴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툴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위 웹서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코딩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칠 때마다 이 서버를 다시 껐다가 켜고 굉장히 불편하죠. 이것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노드몬이라는 것과 슈퍼바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슈퍼바이저라는 거를 npm으로 설치하고서 그 소위 노드라는 그러한 명령 대신에 슈퍼바이저라는 걸 대신 쓰면 되는데요. 자, 일로 가서 컨트롤 C 하고서요. 자, 여기 현재 폴더에서요. npm install 이거 글로벌하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g는요. supervisor 슈퍼바이저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가 됐다는 얘기고요. 뭐 지금 실험해봐도 되지만 요거 똑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용도는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달라요. 노드몬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걸 써도 돼요. npm install -g 노드몬 이라는 것을 설치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설치한 이유는 슈퍼바이저 앱이라고 하든가 노드몬 앱이라고 하든가 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파일을 고쳐도 이거를 다시 리부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 리부트를 해요. 한번 해볼게요. supervisor 슈퍼바이저 app라고 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즉 express server has started on 포트 3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스탑 시키지 않고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 다이나믹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소위 불러서 실험을 해볼게요. 자, 리부트 하니까 제대로 됐고요. 이 다이나믹이란 코드 자체를 좀 고쳐볼게요. 어떻게? 좀 5번은 좀 그러니까 한 10번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S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소스 코드에 가보면 얘가 이미 그 다시 한번 껐다가 켜요. 왜냐면 수정된 걸 자동 감지해서. 그래서 리프레시 하면 이렇게 변화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소위 슈퍼바이저나 노드몬도 똑같아요. 쓰는 방법이 노드몬 한 다음에 앱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 어디 있죠? 우리가 슈퍼바이저 노드몬 다 설치한 후에 요거군요. 이런 식으로 슈퍼바이저라는 커맨드 대신에 노드몬을 쓰면은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버를 켜놓고서 계속적으로 코딩 작업이 해도 전혀 그 리부트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